자, 유진투자증권 양태원 팀장과 함께 이번 한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참 많이 와서 뭐 나들이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취소하신 분도 있을 테고 조금 우울하게 보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양 팀장께서는 주말 동안 어떻게 좀 보내셨나요? 저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일까요? 예. 그런 걸 하면서 좀 공부 시간을 좀 가졌고요. 네. 되게 죄송스러워요. 우리 경은 씨 항상 저한테 재밌는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하게 주말에 뭐 했다라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네. 질문을 앞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항상 뭐 이런 장마 피해, 뉴스를 보니까 장마 피해가 참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장마 피해가 조금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도 저희가 특별한 대비책을 잘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안타까운 마음에 물어본 거였거든요. 네, 어떤가요? 기상청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장마가 집중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뭐 스콜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맞아요. 뿌려버리기 때문에 예. 정말 피해가 많으신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대비를 좀 일찍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좋은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장마에 관련해서도 특별한 대비책이 참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 특별한 대비책이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 주식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그냥 손 놓고 계시다가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책을 세우셔야겠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런 대비책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것과 관련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골든벨 마이너 기법 총 정리하면서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종목들 한 주간 어떤 흐름 보였는지 복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예, 자, 이번 주부터는 제가 뭐 지난주에 강의를 했다고 그 종목에 한정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골든벨 마이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골든벨 신호와 그리고 마이너 신호 해당되는 종목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우산업입니다.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뭐 추천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주에는 마이너 기법보다는 골든벨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랠리가 좀 많이 펼쳐졌던 한 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자, 21선에 2.5배가 넘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골든벨 그쵸? 신호를 바로 그러네요. 줬죠. 거래량 예. 골든벨이 나오면서 우리는 종가 매수를 바로 감행할 수 있었던 그런 신호를 줬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 3주간 지속 랠리를 펼치다가 오늘 뭐 주가지수가 50포인트 정도 빠지다 보니까는 이 종목도 그동안 많이 버텼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러네요. 6.38% 정도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예. 종가 기준으로는 8,530원이고 지금 이 캡처는 장중에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 신호가 7,590원에 나와가지고 오늘 종가가 8,530원이었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기법 수익률 대비하면 지금 현재 12.3%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 예.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이런 수익률은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좀 나온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신호도 아직 나오지 않은 예, 거죠? 안 나왔죠. 예. 자, 두 번째 종목이 바로 LDT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2.5배를 넘어가면서 상당 부분 강한 흐름에 매수 기회를 줬죠. 그리고 매수 기회 이후에 좀 눌림점도 줬습니다. 눌림점을 줬지만 눌림점을 안 주고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골든벨 신호에는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가격대가 3,680원이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매도 신호가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렇죠? 최근 5일간 거래량 나오질 않았으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와, 그러네요. 오늘 종가가 4,785원이니까 아직까지는 보유 신호가 뜨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매수 이후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플러스 30.1%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와,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수익률은 좋은 편이었네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 한우제약 케이스는 거래량 골든벨 신호가 아니죠.
바로 골든벨 마이너 신호입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2.5배가 안 돼요. 눈대중으로 보신다 그래도 약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모자른 거래량은 상승률로 채워야 되는 거고 상승률 10% 이상 마감을 했고 그럼 우리는 2분의 1선과 3분의 1선에 어떻게 한다? 그물망을 치고 기다리는 거죠. 예. 기다렸을 경우에 하나, 둘, 뭐 세 번, 네 번째 기회까지 매수기에는 충분히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매수 이후에 그 가격대가 약한 4,250원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종가가 5,200원에 끝났지만 아직 매도 신호 아직 안 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5,200원 오늘 그냥 보유 신호까지만 나왔지만 22.3%의 시장 대비해서 비트하는 수익률, 상당 부분 괜찮은 수익률을 유지한다. 이런 케이스로서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래량 골든벨 마이너 그리고 골든벨 기법에 해당하는 종목들 여전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해당되는 적용 가능한 기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래량 골든벨과 골든벨 마이너 기법으로 대응했던 종목들 복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이너 기법과 골든벨 기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기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기법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법 가져오셨나요? 네,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강의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약간 5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걸 배웠는지 큰 틀에서 한번 좀 큰 숲을 먼저 이해를 하고 보셔야 강의를 들으셔야 저 안에서 그럼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큰 숲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세력 심리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작을 했었던 게 두 개로 나눌 때 알빼먹기 기법과 그리고 세력심리 간파 기법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알빼먹기 기법 이미 다 배운 거죠. 이후에 들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시 보기로 꼭 복습을 하셔가지고 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평선 크로스 기법은 상당 부분 간단하죠. 이평선 5일이건 20일이건 60일이건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돌파했을 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눌림목을 줄 때 집중을 해서 그렇죠. 이동평균선 3% 이내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수 단계로 지속적으로 이탈 시점, 매도 시점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게 바로 이평선 크로스 기법이었죠. 네. 그리고 거래량 골든벨 기법은 아시죠?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래량 21선보다 거래량이 2.5배가 넘어가게 되면은 21선이라는 거는 평균이라는 건 한 달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2.5배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건 세력이 진입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종가 기준으로 주가 종가 기준으로 매수 단계에 진입을 하는 게 바로 거래량 골든벨 기법이었죠. 근데 2.5배가 사실 시장에서 자주 나올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5배가 안 되면 다 버릴 것이냐? 그렇게 버릴 수는 그럼 없는 아깝죠, 문제죠. 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넘어서지만 2.5배가 안 되는 거래량이 터졌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래량은 주가 상승률 기준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우리가 모자른 부분을 커버를 하자. 그게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을 했을 경우 그리고 21선 거래량을 넘어섰지만 2.5배는 안 되는 경우 그러면은 3단계로 해서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그물망을 3분의 1과 2분의 1선을 쳐놓고 나서 기다렸다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매수 진행을 한다. 이게 바로 골든벨 마이너 기법이죠. 네, 그렇죠. 보완 기법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빼먹기 기법 3개를 했고요. 그리고 세력심리 간파 기법이라 그래서 이평선 폭파 기법. 이건 이미 배웠고요. 그럼 오늘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을 한꺼번에 두 이평선을 폭파시키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거와 동시에 오늘 배울 기법이 바로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입니다. 네. 거래량을 이용한 게 아니고 주가와 이동평균선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세력 투입
세력 개입한 것을 간파하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투메이버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리스크 관리 기법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수익 관련 기법을 먼저 집중적으로 해놓고 나서 이후에 제가 그거는 또 설명을 드릴지 아니면 다른 수익 기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릴지 그거는 유동적으로 제가 한번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력 심리 기법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갈래가 바로 알 빼먹기 기법이었고 두 번째 갈래가 바로 세력 심리 간파 기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세력 심리 간파 기법 중에서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을 배우도록 할 텐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평선 폭파 마이너가 이평선 폭파를 응용한 것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폭파 기법을 살짝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예. 너무 오래돼서 예. 다시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평선 폭파 기법을 이해를 하셔야 마이너 기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은 이평선 폭파 기법과 그리고 또 틀린 마이너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겠는데요. 자, 기억들 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평선 폭파 기법. 제가 기법의 이름을 어렵게 만들질 않아요.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을 폭파시키면서 돌파하는 게 바로 이평선 폭파 기법입니다. 네. 다만 뭐냐면 전제를 두고 있는 거죠. 뭐냐면 자, 이 갈색선 61선이죠. 61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단계에서 21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단계에서 5일선이 상승했다가 살짝 밀리는 흐름, 이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61선 이거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61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 이 종목의 추세는 상승 추세라는 그렇죠.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21선도 단기적으로 상승 에너지가 있는 가운데 5일선이 내려온다라는 건 이 자체가 바로 눌림목이라는 거죠. 눌림, 우리는 눌림목을 공략한다 그랬어요. 항상.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단계 관심은 뭐냐면 주가가 21선을 이탈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양봉과 음봉의 개념 아시죠? 이 빨간색 봉은 양봉이라 그래서 아래, 몸통 아래가 이게 시가입니다. 그렇죠. 시작하는 가격이고 그리고 종가가 이 위에 끝나는 가격이 바로 이 끝나는 가격 위 몸통이 바로 종가입니다. 끝나는 가격. 그러면은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21선 아래로 내려오게 됐죠? 21선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5일선이나 21선을 붕괴했기 때문에 최근 20일간 한 달간 매수한 모든 투자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버립니다. 네. 그럼 상당 부분 심리적으로 밀리죠.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알 빼먹기에서는 이평선 이탈시키면 21선 매도죠. 매도했죠. 근데 이평선 폭파 기법에서는 어떻다? 21선을 이탈한 순간 우리는 관심을 두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만에 하나 이렇게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동시에 5일과 21선을 돌파하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바로 세력의 재개입 신호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종가 기준으로 5일선, 21선 위에 끝나게 될 경우 이거는 재개입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해서 집중 단계 20일과 5일선 모음통을 돌파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3단계 종가로 우리가 매수를 하는데 중요한 점, 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돌파 양봉은 나오기가 상당 부분 힘들고 강력한 양봉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자라는 거죠. 양봉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양봉으로 두 개 몸통으로 5일선과 21선 돌파한다라는 걸 매물 다 소화하면서 돌파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강력한 세력의 개입 신호다라는 거를 보고 종가 매수를 했던 게 바로 이평선 폭파 기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거래량 골든벨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51선, 2.5배, 250%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예. 그럼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도 이렇게 5일과 21선을 한 번에 돌파시키는 케이스가 나오기도 힘듭니다. 어렵군요. 그렇죠. 예. 나오기만 하면 확률은 커지지만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그렇겠어요. 거죠. 좀 응용하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동시돌파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버릴 것이냐?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 돌파도 이평선 폭파도 마이너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런 흐름입니다. 뭐냐면 자, 아까 이평선 폭파 기법에서는 주가가 21선을 내려왔지만 우리는 뭐다? 이동평균선, 이거 데드크로스라 그러죠? 예.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꺾어서 데드크로스가 나죠? 네. 이거는 주가가 잠시 데드나는 것보다 이동평균선이 데드나는 거는 의미가 더 훨씬 큽니다. 크죠. 예. 네. 뭐냐면 데드가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5일 일주일간 거래한 매수자나 한 달 동안 거래한 매수자 거의 대부분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드난 이후에 5일 이동평균선이 어디까지 빠지느냐? 자,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자, 요 파란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갈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요 사이, 요 간격의 50%, 2분의 1선을 침범을 하게 되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역배열 시초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잘못하다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역배열 시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세력 개입 신호를 주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단계가 5일, 20일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뭔지 아시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단기 돌파하면은 이동평균을. 골든크로스라 그러죠? 그렇죠?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가면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데드크로스죠. 합니다. 네. 여기서 깨고 내려갔죠. 5일이 21선 깨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 1단계 관심, 그 이후에 상황,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2분의 1선, 21선과 61선, 2분의 1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21선과 61선, 이평선, 2분의 1선까지 뭐가 5일선이 내려오게 되면은 집중을 하고 놨다가 그대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역배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61선까지 이탈하면은 안 건드린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 주가가 21선 위로 다시 올라간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은 투자 심리 속에서도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엔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또 한 번의 이 주가를 리드하는 누군가가 개입이 됐구나 라는 신호를 우리가 신호로 판단을 하고 종가 기준으로 21선 주가가 마감을 했을 경우에 매수 단계에 진입을 한다. 이 3단계가 바로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요. 5일선과 21선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야 합니다. 이것이 1단계 관심 단계고요. 2단계에서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되면서 21선과 60일선의 사이에서 2분의 1까지 내려온다면 이때는 바로 집중 관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주가가 21선까지 올라가서 종가 기준으로 21선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그때를 바로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조금 기법에 대해서 애매하다,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식 알아야 본다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 양 팀장께서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오늘 시청자분들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한 5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종목과 아니면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나눠져 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다시 말해서 손절매를 쳐야 되느냐, 아니면은 보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실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만에 하나 현금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라 그러면은 지금은 굉장한 수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도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제가 가감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방 참여 방법은
다음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제 이름 양태원을 검색을 하시면은 제 그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음성을 통해서 새벽 1시부터 이 방송 끝나는 즉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법과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양태원 팀장과 함께하는 알아야 본다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해 보셔서 좋은 강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평선 폭파 마이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배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시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시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1단계 관심, 2단계 집중, 3단계 매수가 뭐뭐였지? 라고 이 글자를 외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주식은 외우실 이유가 없고 이해를 하시는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이평선 마이너 기법 1단계가 뭐죠? 하게 되면은 뭐입니다 라고 꼭 답변을 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단계가 어려운 것 같죠? 그러지 마시고 외우지 마시고 어떤 흐름에서 전개가 되는지 제가 예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차트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해요. 뭐냐면 5일선,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건 모두 다 빨간색 선은 5일선, 파란색 선은 21선, 그리고 이 갈색 선은 몇 일선? 60일선이죠.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첫 번째 5일과 20일 데드 크로스 나면은 1단계 관심이라 그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단계 5일선이 20일을 깨고 내려가면 이걸 데드라 그럽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 우리는 1단계 관심을 갖고 있다가, 두 번째 21선 파란색과 그리고 이 갈색선 요 중간에 2분의 1, 50%도 지금 넘어 내려왔죠. 예. 넘어 내려왔으니까 2분의 1선을 이 사이에 2분의 1선을 넘어 내려온다. 그럼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2분의 1 이하로 더 내려가면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뢰도가 높다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61선까지 데드내게 되면은 거의 70-80%는 이거는 지속 상승했던 종목이 역배열로 꼬여가지고 하락을 시작하는 그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60일까지 깼다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 제가 여기서 보시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집중만 하는 거죠. 예. 그랬다가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그럼 매수 안 하면 되죠. 그랬다가 그렇죠? 다시 올라오면 상황을 봐가면서 매수하면 되는 그렇죠. 거고요. 요 다음 단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요 상황에서 보세요. 2분의 1선을 아까 여기였죠. 2분의 1선 밑에까지 내려왔으면 우린 2단계 관심이었죠. 그렇죠. 아, 집중이었죠. 네. 집중하는 단계에서 만에 하나 61선까지 이탈한다. 그러면은 매수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손실도 없고 접근 안 하면 끝이죠. 네. 예, 그냥 끝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집중만 하고 있다가 봤더니 이런 안 좋은 흐름, 쉽게 설명드려서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게 다 손실이거든요. 맞아요. 다 손실이 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을 21선까지 다시 올린다? 네. 올린다라는 이렇게 흐름이 나오게 하는 거는 이 종목에는 이 종목을 리드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2분의 1선 밑에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21선으로 올린다, 종가 기준으로. 그럼 우린 3단계 여기서 매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중했다가 안 좋은 투자 심리에서 빠지면은 안 건드리면 됩니다. 그럼 손실 없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올린다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서 들어온 거구나. 여기서 이 종목 재차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3단계로. 그러면 우리는 한 발짝 빼가지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자 보시죠. 엄청난 상승이죠. 와, 여기에요. 예.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겠다라는 공간은 여기였죠. 그러고 나서 매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재차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선에서 더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밀리면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고, 예. 오르면 이 신호를
우리는 간파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으로 예시 차트 하나를 첫 번째로 한번 선정을 해서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 차례인데 두 번째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그쵸?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1단계 어떤 5일 21선, 데드크로스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차트를 보고 그 흐름에서 읽어내고 그 의미를 알아두면은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21선만 근처 오면은 상승을 했는데 21선 이탈을 하고 반등 나와서 21선에서 재차 밀리는 아주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1단계 뭐라 말씀드렸죠? 빨간색 선 5일선이 파란색 선을 깨고 내려가면 1단계 관심. 그쵸?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빨간색 선인 5일선이 어디까지 밀리느냐? 21선, 파란색 선과 61선의 사이 50%를 넘게 밀려버릴 때는 우리가 두 번째 집중하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 깨면 매수를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는 역배열 시초 구간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매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우린 집중만 하고 있으면 돼요. 네. 집중만 하고 있다가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돌려서 올렸죠? 예. 21선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안 좋은 투자 심리 속에서도 이 종목을 21선 위로 안정을 시켜놨구나. 자, 그러면은 우린 종가 기준으로 매수에 이제는 진입한다. 여기에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에서는 확률적으로 깰 확률이 더 많아요. 많은데 이런 확률적으로 적은 확률이 나오면 그만큼 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미리 이거는 돌파해서 이평선 돌파 마이너 나오겠다라 그래갖고 여기에서 매수하셨다가 깨고 내려갈 경우에 역배열 시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손실이 커지거든요. 절대 예상 매매하지 마시고 보시고 확인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죠. 네. 확인 매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쵸? 추가적으로 눌림점은 좀 줬죠? 상관없습니다. 눌림점 주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재차 상승을 하겠다. 재차 랠리를 펼치겠다라는 신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절대로 예측 매수를 해가지고 잘못하다가 역배열을 맞지 마시고 확인 매수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안전한 위치에서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하게 매수하는 게 참 좋은데요. 5일선이 61선 근처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역배열 신호가 조금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61선 마저 깬다면 정말 역배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조금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상승 랠리를 펼쳤던 종목이 만약에 5일선이 21선 데드 이후에 61선까지 데드를 내면은 뭐라 그럴까요? 확률적으로 그 확률 계산을 다 안 해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 80% 이상은 그렇죠. 역배열 시초 구간입니다. 그러면 네. 다시 꺾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건들지를 않겠다라는 거죠. 네. 확인을 하고 건드는 우리는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있는 기법이 아니죠. 네, 리스크는 그러네요. 없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5일선이 61선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서 21선 근처에 왔을 때 21선을 종가 기준으로 안전하게 터치를 한다면 이때를 안전한 매수 타이밍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차트까지 봤는데요. 이제 실전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 실전 종목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50포인트 정도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다소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흐름은 상당 부분 괜찮은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STX 엔진인데요. 자, STX 엔진 같은 경우에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승을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어느 정도 멈출 것이냐. 단기적으로 이중고점 비슷하게 만들고 나서 하락을 하죠. 그때 뭐냐면은 어떻게 됐죠? 데드크로스가 났는데요. 그렇죠. 예. 빨간 선은 5일선 여기 있죠. 시청자분들 빨간색은 5일선, 파란색은 21선, 갈색 선은 61선. 아시겠죠?
자, 5일선, 21선 치고 내려가죠. 그러면 이게 뭐다? 데드 크로스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몇 단계? 1단계 관심 단계. 그쵸? 데드 크로스 나면은 우리는 그냥 그려놓고 있으면 돼요. 뭐와 뭐를? 이미 61선과 21선 위치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선 이하로 한번 내려오는 거를 노려보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색 선이 2분의 1선까지 왔지요. 61선까지 예, 굉장히 어려운 구간 속에 진입을 했죠. 네. 그리고 거의 61선을 이탈을 할까 말까. 맞아요. 굉장히 캔들이 안 좋은 형태의 캔들이 나오고 있죠. 네. 종가 저가 캔들입니다. 이런 캔들은. 그래서 위험하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하고 기다린다?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건 방법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눌림목인 줄 알고 매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평선 크로스까지 난 상태에서 61선에 대한 지지를 너무 빨리 예측하지 마세요. 예. 형태도 안 좋을 뿐만 아니고 지금 형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때문에 네. 우리 매수하는 게 아니다. 절대. 그리고 나서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렸죠. 와,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패턴이에요. 예. 이런 패턴이 잘 나오기가 힘듭니다.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61선 바로 C가 부근으로 해가지고 21선 갖다 붙인 다음에 다음날 21선 위로 올라왔지요. 네. 이게 수정주가에서 주가가 약간 이상하지만 이거 4,550원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3차 신호 매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기법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4,550원 선 4,550원 선에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와. 뭐 다이렉트로 한 달, 한 5주 정도밖에 안 됐죠? 대단한데요? 4,500대에서 7,000대까지 다이렉트로 돌파를 했죠. 네. 상승을 했죠. 그럼 얼마입니까? 한 80% 됩니다. 와. 수익률이 한 80%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케이스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잘못하면 꺾이는 맞아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하셔야죠. 요 폭 얼마 안 돼요. 요 폭을 노리시겠다고 욕심을 내셨다가 속된 말로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은 확인하는 가격으로 우리가 그 비용 지불한다 생각하고 안전하게 매수하는 비용으로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 네. 여기서만 매수하셨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 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법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예측 매매 아닙니다. 확인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매수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주가가 21선까지 와서 안전하게 21선을 터치하면 이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종목 첫 번째 봤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두 번째 사례는 동부제철입니다. 이 흐름도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하세요. 자, 보시겠는데요. 뭐냐면 이 종목도 앞부분 안 보이죠? 시청자분들은 앞부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 이경은 앵커님 어떻게 될까요? 이 앞부분 안 보이는 앞부분이요? 거. 예. 지금 거의 고점 형성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예. 했다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상승 있습니까? 랠리였을 것 같아요. 중기 이동평균선이 맞아요.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 상승하고 고점 부근에 충분히 상승한 이후에 어떻게 된다? 5일선, 데드 21선, 여기 몇 단계? 1단계. 1단계. 그쵸? 예. 우리 시청자분들 뭐 하셔야 된다 그럼? 관심해야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야죠. 관심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래량 마이너 기법에서는 우리가 그 뭐였죠? 그 그물망을 쳤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자 왕자를 그려야 되겠죠. 예. 그쵸? 딱 왕자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기다리는 거죠. 2분의 1선을 그려놓고 나서 혹시나 이 밑까지 이평선이 올까라고 기다렸을 때 왔지요. 2분의 1선까지 터치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측 매매 준비하는 거죠. 올라가면은 종가 기준으로 21선 위에 올라가면 우린 매수를 들어갈 거고 내려가면 매수 안 하고 손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 단계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어요. 바로 한 번에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3,410원에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보시면은 뭐 종가 3,410원에 사셨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중 4,100원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3,400에다가 4,100이면 한 700이죠. 3,400, 20% 넘어갑니다. 예. 그렇죠? 20% 수익률을 나올 수 있는 그 기법, 확인 매수하셔도 충분한 수익률 나온다. 예측 매매 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 실전 종목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제 풀어가시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관련한 문제 준비를 좀 해오셨죠? 예, 오늘 문제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 그 게시판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문제를 같이 해가지고 푸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문제를 앞으로는 문제은행을 더 가동을 시켜가지고 네. 제가 문제를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실제로 푸시고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A, B, C, D 다음 중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 매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뭔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고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배웠던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으로 매수 단계에 해당하는 신호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를 보시면요. 자, 저희가 배웠던 마이너 기법의 1단계 데드크로스가 나는 거였죠. 예.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서 역배열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데드크로스가 안 나고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예. 5일선이 빨간색 예. 선이죠. 예. 파란색 선이 21선이고 갈색 선이 61선인데 이미 역배열된 상황이니까 예. 1단계는 관심 단계에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단계 보겠습니다. 자, 2단계는 어떤 단계였죠? 자, 2단계는요. 이런 데드크로스가 된 상태에서 5일 이평선이 21선과 61선 사이에 50% 정도까지 내려오면 되는 거죠. 예. 왕자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왕자에서 가운데 부근 이하까지 내려가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예. 가운데 부근 아래까지 내려왔으니까 2단계도 집중 관찰 단계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3단계를 보겠습니다. 3단계는 내려왔던 이평선이 다시 한번 돌아가는 모습 보이면서 21선 근처까지 오는 건데, 자, 보니까 주가가 왔네요. 21선 근처까지. 그렇죠? 예. 종가 기준으로 돌파지요. 예, 왔죠. 예. 자, 종가 기준으로, 종가가 여기죠? 종가 기준으로 21선 돌파했으니까 매수하는 단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번은 매수 단계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예.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보시면요. 1단계 여기 부근에서 5일선과 21선이 확실하게 데드크로스가 됐죠. 데드크로스가 돼서 1단계 관심 단계에 해당이 됐고 2단계 보겠습니다. 이제 5일선이 21선과 61선 중간 부근 왕자에서 가운데 부근 아래까지 내려오면 되는데 예. 확실히 이평선이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가운데 부근까지 내려오다가 말았으니까 2단계에서 완전하게 합당이 되지 않아서 이 B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보니까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되면서 역배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데드크로스는 났어요. 5일선과 21선이. 근데 문제는 60일 이평선이죠. 예. 60일 이평선이 5일선과 21선 위에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단계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60일선이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C도 아니고요. 예. 자, D를 보겠습니다. D. 여기에서 역배열이 났죠. 데드크로스가 나서 5일선과 21선이 역배열이 나서 1단계 관심 단계고 2단계를 보겠습니다. 2단계를 봤는데 자, 5일 이평선이 21선과 61선 중간에서 가운데 부분 50%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1선까지 깨버렸습니다. 예. 주가가. 그러면 좀 난감해지죠. 그렇죠. 예, 다음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60일선을 깼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D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답은 A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경훈 앵커께서 굉장히 잘 풀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A를 답으로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맞추셨죠? 그쵸? 아니시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자,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가 왜 어떤지.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평선 크로스가 이렇게 나게 된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만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안 돼요. 뭐냐면 이평선 데드 크로스가 안 나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2분의 1선 50%를 침범을 하고 재차 상승을 하는 흐름,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올려놨으니까는 맞습니다. 이 케이스죠. 자, 두 번째 뭐죠?
데드 났죠? 데드 났는데 50% 안 되죠? 그쵸? 50% 한 이 정도 될 텐데 50%도 되지 않고 여기서 다시 돌린 거니까는 이 흐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에 해당되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B번 아니다. 그리고 C번 뭐 말씀드릴 거 없죠? 이거 역배열입니다. 61선 장기, 중기, 단기 전형적인 역배열이니까 이런 종목은 아예 보시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D번이 이런 케이스죠? 좋아요. 보시면은 데드 나고 나서 2분의 1선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측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무조건 돌릴 것이다. 돌려가지고 올려가지고 21선까지 올릴 것이다 라고 예측 매매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역배열 나면서 잘못하다 이 케이스는 역배열 시초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니까 이런 케이스는 절대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봤는데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내주세요. 예. 동일합니다. A와 B와 C, D 중에 반복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 매수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세요. 예,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를 보시면요. 빨간색 선이 5일선이고 파란색 선이 21선. 갈색 선이 61선인데요. 자, 우선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 해야 되는데 지금 데드크로스는 된 것 같네요. 예. 근데 보니까 61선의 위치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61선이 21선 아래에서 정배열 형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5일선과 21선 사이에 61선이 있으니까 예. 이건 좀 이평선의 배열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A는 정답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B를 보겠습니다. 자, B를 보시면요. 이것은 1단계. 자, 1단계가 나오지 않은 것 같네요. 예.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된 구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단계도 안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 B도 아닌 것 같아요. B가 뭐죠? 이 경우는 이것은 자, 주가가 2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관심으로 뒀다가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폭파시키는 예. 이평선 폭파 기법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마이너는 아니니까 B는 예. 아니고요. 예. 자, C를 보겠습니다. 자, C를 보시면 5일선이 아래에 있고요. 21선이 위에 있습니다. 자, 딱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1선, 장기이평선, 중기이평선, 단기이평선. 역배열 형태죠. 그럼 저희가 찾고 있는 마이너 기법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C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D가 답이어야 될 텐데 D를 보겠습니다. 자, D. 주가가 여기서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됐죠. 그래서 예. 1단계 관심이 됐고요. 2단계 보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가운데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2단계 집중 관찰 맞는 거죠. 예. 그리고 3단계를 보면 자,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21선까지 와서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돌파하면서 끝났습니다. 예. 그럼 여기가 바로 저희가 확인 매수하는 단계죠. 예. D가 답이네요. 예, 정확하게 우리 이경훈 앵커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D 맞추셨죠?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단계는 이게 이상한 그 이동평선 배열이 아니고요. 이게 이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이평선만 보더라도 하락 마지막 단계에서 상승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그쵸? 자, B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죠? 바로 한 번에 몸통으로 5일 21선 돌파했죠? 이거는 이평선 폭파 기법이죠? 그쵸? C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역배열이죠? 역배열 61선 맨 위에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D 같은 경우 정확한 케이스죠? 5일 20일 데드크로스 1단계 관심 2분의 1선 넘어서 내려왔죠? 그럼 우리 집중 내려간다? 그러면은 안 건드린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한다. 3단계 매수 단계까지 정확하게 나온 케이스가 바로 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으로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